그게 사실은 연내가 되든 내년이 되든 저는 크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성큼 다가왔다. 부동산 시장에 그러나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사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이 연내에 올라간다, 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요즘 얘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는 뭐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연내가 됐던 아니면 내년 초가 됐던 간에 금리 인상이 언젠간 될 거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 거고 그게 사실은 연내가 되든 내년이 되든 저는 크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주장일 수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 하방 압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는 악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는 금리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체크해야 될 요소가 아니라 총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지금 집값에 가장 큰 향방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작년에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집가 상승률을 보인 그런 나라였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뭐 데이터에 따르면 22%인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13%, 11%, 뭐 10% 미만도 많아요. 작년에는 우리나라만 유동성을 공급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했죠. 이유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인 거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서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집값 상승률 우리가 더 컸다라는 겁니까? 유동성이 분명히 집값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외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공급이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많이 상승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안 되는 와중에 금리만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과연 잡힐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수요자들은 대부분 살 사람들을 많이 샀다는 의견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 비중이 19년도 4월달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20년 7월달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비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주택자의 비중이. 그것은 지금은 집을 사고 있는 수요층이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수요, 즉 실수요자들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실수요자들만 수요층으로 편입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수요가 줄었는데 수요는 분명히 줄었어요. 다주택자 하도 규제를 하니까.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 예전보다 수급 밸런스가 더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수요처가 훨씬 더 심하다라는 거죠.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은 더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 부분을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금리를 뭐 인상을 하건 아니면 다주택자 세금을 더 두드려 때리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하루아침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둘씩 다 안 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끌이 계속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제가 연내든 연초, 내년 초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뭐 0.5% 금리가 뭐 한 번에 3%가 되겠습니까? 0.75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0.25%로 움직이는 거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더군다나 집값 잡으려고 지금 금리 올리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이 좀 안정화된다. 경제가 좀 안정화된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슬슬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연말에 올리는 것들, 뭐 연내라고 하더라도 연말에 올리는 것들을 왜 지금부터 상반기부터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왜 구두 개입을 하는 겁니까?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 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연속으로 몇 번 하고 한 번에 막 1%포인트, 2%포인트씩 오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0.25% 올라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요, 금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 1억 빌린 사람은 1년에 25만 원 올라가는 거, 월 2만 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월 2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10억 빌린 사람도 월 20만 원 올라가는 거라고요. 계산상으로 단순히 그냥 수치적으로만 그 기준금리가 인상분에 반영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10억 빌린 사람도 그럼 대부분은 뭐 우리가 한 3, 4억 빌렸다 그러면 월 한 6만 원, 7만 원인데 월 1만 원, 6만 원, 7만 원 더 내는 게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배를 1억씩, 2억씩 내려서 부동산을 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무주택자분들은 뭘 착각을 하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막 엄청나게 하락을 해가지고 그때 그 기회에 내가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물론 이제 중요한 요소니까 이제 기사가 되고 있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정관념이 많이 껴있는 거고 실제로 금리 인상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뭡니까? 공급 부족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수요를 더 죽이는 전략은 안 돼요. 수요를 아무리 죽여봤자 공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을 제공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공급 제공하는 건 양도세 풀어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집값은 무슨 약을 갖다 놔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 자체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실제 극동금에 따르면 금리가 1% 상승,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도권 주택 가격이 연간 0.7%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도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리와 이 수도권 주택가격 이 두 가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만 갖고 뭔가 해석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0.7% 하락했는데 이게 평균값이니까 그죠? 금리가 1%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 상승한 케이스도 있었고 한 7% 하락한 케이스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케이스도 있었고 평균 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 올라가고 어쩔 때는 하락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똑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당연히 그거 외에, 금리 외에 그때 우리 사회 환경이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팽배했을 때는 금리를 올려봤자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락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굉장히 좀 경기가 안 좋고 앞으로 시장 상황이 암울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아무리 하더라도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별로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해보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려면 우리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0.25%포인트의 인상분을 4번을 해야 됩니다. 4회나. 엄청나죠? 이렇게 많이 해야지만 1%포인트 상승인 건데 그렇게 해야 수도권 주택가격 연간 0.7% 하락합니다.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 0.7% 하락하게 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셨나요? 계산되세요?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네? 금리를 여러분 금리 한번 한다고 지금 발발 떠는데 금리를 4번 연속하고도 평균적으로 10억 아파트가 9억 9,300만 원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9억 9,300 기다리고 살 거예요? 4번 올라가기도 힘들 뿐더러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이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거의. 이거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자체도 사실상 별로 의미 없는 데이터긴 하지만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전월세 시장 불안, 공급 불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예요. 금리 인상만 되게 되면 이게 다 죽었어. 그런 좀 이상한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경제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